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인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재형 상무, 블록체인 NFT가 세계 부의 지도 바꾼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분이 웹 3.0 라이브 씬의 저자신데요. 이분이 했던 말 참고하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지난해 암호화폐, NFT 등으로 조단위 부자들이 탄생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자, 서상무를 만나서 웹 3.0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물었다. 지난해 암호화폐 NFT 등으로 조단위 부자들이 탄생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인력과 자금이 모두 그쪽으로 흐르더군요. 각종 논란이 있지만 전 세계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자, 흐름을 잊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웹 3.0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시장이 거품을 걷어내는 건강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짜 기술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기업에는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을 빠르게 발굴하는 것이 PB의 역할이다.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바로 진짜 기술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기업에는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 기업 중 하나인 리플이죠. 그렇죠? 중요한 건 앞으로 디지털 그리고 메타와 웹 3.0 블록체인과 NFT의 중심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하락세, 미국 인플레 정점 찍었나, WTI 이달 들어 $100 밑으로, 경기 바로미터 구리값도 떨어져 있다. 자,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었는지 모니터링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FOMC,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미국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이게 같이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자, 리플의 가격이 450원 근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 박스권, 이 라인 안에 있고요. 이 반등이 나올 때 마치 CPI가 나오면서 빅스테이프 나오면서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했죠. 솔직히 이 기간 동안 세상이 망한 줄 알았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도 3거래일 연속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빅스텝이 이루어질 거야. 자, 조금 이따 언론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미디어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좋은 기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드 밸런스를 보고 가죠. 드디어 1000만 개 XRP 밑으로 520만, 약 530만 XRP가 남았다는 소식이고요. 단 하루면 끝날 것 같아요. 하루하고 조금 넘게 1점 며칠이겠죠. 자, 그래서 421만 XRP가 계속 매도가 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자, 이게 한 번 더 매도되면 곧 이제 보면 100만 주, 그 가까이 남겠죠. 이제 제드의 물량은 우리가 종식됐다는 부분을 자, 몇 시간 안에 24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안에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 협력 모로코 은행 다국적 결제기업 툰수와 파트너십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유투디에 따르면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모로코 최대 은행이죠. 아티자리 와파가 최근 글로벌 다국적 결제기업 툰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의 제휴는 리플과 리플의 송금 플랫폼 리플렛이 툰수와 아티자리 와파 은행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행 사용자들은 리플렛과 툰주 연동으로 보다 빠른 국경 간 송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리플의 펀더멘탈, 리플 네트워크,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끊임없이 혈관은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더불어 모터사이클 브랜드 두가티, 리플과 NFT 프로 파트너십, 첫 NFT 출시 예정.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브랜드 두가티. 자, 모터사이클 중에 명품이죠. 리플과 NFT 솔루션 업체 NFT 프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첫 번째 NFT 컬렉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유투데이가 전했다. 두가티 NFT 컬렉션은 NFT 프로가 개발을 책임지며 XRP 레저를 이용해 발행된다. 자,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XRP 원장을 통해서 자, 이제 CBDC 그리고 NFT, XLS20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중요한 건 이 브릿지 연결 통화 혈관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며 XRP 레저의 확장성에 있다. 수수료와
속도, 친환경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유엔에서 암호화폐 개발 도상국 화폐 주권 위협 가능성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유엔은 암호화폐가 개인 및 금융기관에 가져올 혜택보다 국가에 끼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며 명분. 자, 그럼 뭘 원하냐? 정부는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CBDC 생성을 모색해라. 같이 유엔도 움직인다. CBDC 생성을 전 세계 정부에 모색하라고 전했다. 자, 미 재무부 금융연구소 CBDC는 은행 파산 리스크 완화 역할을 한다. 미 재무부 금융연구소가 CBDC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CBDC가 은행 파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CBDC가 도입되면 정책 입안자는 암호화폐로의 자금 흐름이라는 새로운 정보 소스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은행 시스템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모을 수 있을 것. 자, 그래서 끊임없이 미 재무부와 유엔 또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 CBDC 설계 논의 예정이다. 기술 전문가 초청.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 소매형 결제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 자, 이 부분에서 ECB 또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BIS 바젤 위원회 각국 중앙은행 크로스보더 CBDC 사용 가능 여부 결정해야.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각국 중앙은행은 반드시 크로스보더 기간에 CBDC 사용 허가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CBDC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협력과 국경 간, 그쵸? 국가를 넘어서는 국경 간 크로스보더 기능이 선행 조건이다. 자, 그래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보게 되면은요,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 감독과 관련한 국제 표준 제정, 각국 감독 당국 간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 내에 위치하고 있다. BIS. 자, 유엔이 언급되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가 언급되고 있고요. ECB가 언급되고 있고요. BIS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전 세계 기득권이죠. 이들이 인프라를 깔고 있다. 더불어 국경 간 크로스보더, 그쵸? 국경을 초월하는, 자, 이 부분에서 리플과 XRP 상호 운영성, 그 혈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 이 부분 끊임없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인프라, 전 세계 스위프트와 다음 넥스트 패러다임과 그리고 자본, 문명의 물질의 디지털 물질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십니다. NFT 파이낸싱 플랫폼 슈퍼모조에 600만 달러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제미니 그리고 리플이 참여했다. 누버거 범원의 주도하에 리플이 따른 그런 캐피탈, 그런 자본그룹과 함께 리플이 참여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NFT 파이낸싱 플랫폼 슈퍼모저가 6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펀딩을 유치했다. 이번 라운드는 BH 디지털, DRW 벤처 캐피탈, 그리고 누버거 범원 등의 주도하에 보면 리플이 참여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NFT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투자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국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화 담보용 유도해야 준비금 기준 구체화. 자,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이제 법정화폐 기준. 자, 테라로 인해서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법정화폐 1대1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CBDC와 스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메타에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화 제도권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쵸? 이 부분이 국내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잊은 비트코인 이틀 연속 상승해서 2,700만원대 회복을 했다. 자, 그렇게 시장이 빠그러질 것 같이 공포를 주었는데요. 영준의 빅스텝이 빨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상승을 했던 부분이다. 제가 그래서 언급드리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바닥권에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았죠. 그리고 이걸 돌파하진 않았어요. 그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미디어가 수급을 차단했다. 그리고 지들끼리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일어나오는 부분과 반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유는 이 시장이 100배 이상 커지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본인이 R&D와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리플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7월 FOMC 1% 인상 가능성에 비트코인 하락 경고한다. 이런 미디어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고요. 거침없는 달러 관세, 환율 1370억 원까지 갈 수도. 그러면서 신흥국 통화, 대한민국 원화 통화 대표의 기준이죠. 신흥국 통화의 기준인데요. 실물 경제, 무역 규모는 선진국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대한민국 원화는 후진국 취급을 받으며 전세계 ATM, 현금 인출기의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바로 현금 인출기의 취급을 받죠. 이미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는 이미 뚫렸다. 그때가 양털깎기에 바로 2008년도까지 진행됐던 그 중심에 있다. 달러의 강세. 그때는 정말 금리를 올리면 끝까지 올려서 양털을 깎았다. 그게 연준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였죠. 수익 창출 조건에. 중요한 건 1370원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거듭 언급드려죠. 내가 사도 떨어지더라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시간으로 회치를 하며 싸게 살 수 있는 매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연준 이사 0.75% 금리 인상 지지 발언에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월럿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1%가 아니라 0.7%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그래서 시장이 안도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하고 있다. 이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언급드렸어요. 연준은 금융시장과 그리고 실물경제 시장과 주식시장과 이런 자산시장을 그리고 코인시장을 절대 모니터링 안 할 수가 없다. 2008년도 이전에는 모니터링 안 하고 금리를 끝까지 올려서 양털을 깎았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는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미디어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동행하면서 나가는 부분이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가까이 빠져 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크게 빠져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갈 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용기를 내서 여유자금으로 저축으로 열심히 모아가야 되는 그런 훌륭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아빠 기요사키, 지상 최대의 세일 온다. 현금 들고 비트코인 구매 기다려.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그리고 각가지 펀더멘탈이 뛰어난 코인들의 각 섹터의 대장들 제가 언급을 했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대비 싼 기업들이 널려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펀더멘탈 대비 앞으로 성장할 그런 투자가치가 대상할 대상에 대해서 싸게 매집할 수 있다는 그런 바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겠죠. 암호화폐 시총 68% 폭락, 기술적 바닥으로 근접해 있다. 이미 70% 가까이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쵸? 왜? 이 시장은 커지기 때문에, 문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금리의 통화 시스템이, 화폐 시스템이 끝나가기 때문에, 금리의 상단이, 연준이 물가 상승 속도가 가빨라져서 긴축 속도를 빅 스텝으로 올리면 결국 금리의 상단도 가까워져서 중립금리 언저리에 오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고요. 더불어 양적 완화와 더불어 질적 완화까지, 마이너스 금리까지 더 이상 통화 끝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속도를 또 빨리 다가올 수가 없겠죠. 그쵸? 그 부분까지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량 2020년 이후 최저, 현물 거래량 거의 28% 감소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 빠져 있죠. 그리고 그들끼리 자금을 모아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짧게 언급을 하면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거래량이 동반돼서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면서 슈팅이 나와요. 이때 쩐주들은 물량을 넘깁니다. 지들은 바닥에서 싸게 매집을 하고요. 지금처럼. 그리고 이때 개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개인들은 늘 호구입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건 코인시장이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때 달려들어서 또 폭등이 나오면 넘기고, 그리고 팔면 이제 또 떨어져 있으면 지들은 모아간다. 이때 개인들이 바로 호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펀더멘탈에 그리고 장기에
원칙에 의거해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폭발적인 수익으로 삼성전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아마존 2000배 이상의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더불어 아까와 같은 말이에요. 미국 연준 내 매파 위원들 7월 0.75% 금리 인상 지지, 울트라 스텝 우려 완화로 상승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광범위한 채택으로 2030년 시장 규모 무려 2,300억 달러. 자, 어마무시한 규모인데요. 보고서는 2021년 NFT 시장의 규모를 113억 달러로 평가했으며 이 부분이 향후 8년간 연평균 33.7%, 정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수직으로 성장한다 봐도 봐겠죠. 왜?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NFT, 자, 디지털 자산, 거래가 자산 가치가 없었던 거를, 거래가 가능하지 않았던 걸 거래 가능하게 XRP 원장을 통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있죠. 수수료와 속도와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 원장을 통해서, XRP 20을 통해서 발행이 또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바로 토큰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각가지 코인과 토큰들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CBDC. 자, 이게 디지털 지갑 안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연평균 33.7%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한다. 그리고 크립토 윈토. 자, 겨울 지금 안 좋죠. 그래서 NFT로 눈 돌리는 빅테크. 왜? 자, 이들은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빅테크와 한국 대기업들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이 부분에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두나무 등 NFT 적극 추진, NFT 거래량 급감했지만 일부 프로젝트 여전히 인기라고 지금 미디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들은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